법에 친숙해지시는 게 1차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시험을 마지막에 준비를 할 때는 학교를 병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네, 제가 댓글 댓글을 남겨주셔도 전해드릴 테니까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는 역대 연봉을 받는다더라 뭐 사실인가요? 엄청나게 고액의 연봉이라고 모든 자격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레인입니다. 오늘은 변리사에 대해서 파헤쳐보기 위해서 저희 임세준 변리사님 모셨는데요.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님 먼저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그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디자인법 위주로 관련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랑 관련된 등록 업무, 특허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격 취득 후에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보통은 일단 특허사무소에 소속이 되어서 고용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고용변리사로서 특허와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들, 네. 예를 들어서 출원이나 거절 이유에 대한 대응, 오피스 액션 이런 것들을 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혹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특허가 아니더라도 상표나 디자인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변리사들도 계십니다. 그럼 특허 사무소 말고 혹시 일반 기업이나 뭐 다른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특허 사무소에서 처음에 이제 수습 기간을 거치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다가 기업에 소속되셔서 인하우스 변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하우스 변리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경우에는 특허법인과는 다르게 전문직으로서라기보다는 기업에 소속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는 업무 방식이나 업무 자체도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특허청 심사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걸로 들었어요,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네. 직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출원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렇게 출원된 특허나 관련된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는 심사관으로서도 근무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문직의 좋은 점이 처음에는 사무소에서 고용 변리사로 일을 하지만 나중에 경력이 쌓이거나 자기의 좀 능력이 되면 직접 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차려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특허 법인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능력을 인정받으시면은 기존에 속해 있던 법인에서도 파트너 변리사로서 법인의 지분을 가져가서 이제 법인의 이익을 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변리사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법인을 개업을 하셔서 사무소를 개업을 하셔서 본인 사무소를 운영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좀 쉽게 기업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네. 파트너 변리사 같은 경우는 주주이자 직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임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파트너 변리사뿐만 아니라 일단 전문 직군들은 네. 그렇게 기존의 법인에서 지분을 가지고 파트너 형식으로 네. 승급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변리사님께서는 처음에 변리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일단 변리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봉 수준에 대한 그런 매력도도 있었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그래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한 점도 있고 네.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는 그런 안정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보통 변리사는 공대 출신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변리사님도 공대 출신이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전자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특허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합격을 네. 하신 이후에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하게 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뭐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한 것 같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사람마다 너무 주어진 환경이나 선택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변리사님 얘기에서 되게 솔깃했던 게 변리사라는 직업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연봉이라고 아, 네. 하셨는데 막 그런 카더라가 많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변리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네. 뭐 역대 연봉을 받는다더라, 뭐 아쉬울 거 없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엄청나게 고액의 연봉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의 연봉임은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견주어도 음. 충분히 매력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변리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연봉 수준과 그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라밸이나 업무 환경 아니면 분야에 따라서 연봉 수준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그 전에 기대했던 것도 있으실 테고 한데 현재 직업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80점 이상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80점이라고 해서 낮은 점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점수가 80점이라는 거고요. 제가 제 업무 상황,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만족도를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80점까지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충분히 네.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는 일단 80점은 깔고 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네네. 10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80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점수를 주셨던 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리사 업무라는 게 한 가지에 특화되어서 그것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어진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의 선택지에 저는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저희 변리사님께서는 저희 시대에듀 상표법, 이렇게 발음이 어렵나요? 상표법 강의를 맡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선배가 되실 네,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관련된 과목들이 법 과목이 많기 때문에 법에 친숙해지시는 게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열심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공대생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시험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것이 또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과목도 충분히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2차죠. 2차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네, 2차 준비에 있어서는 각자의 최선의 전략을 짜셔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 삼수, 뭐 N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변리사님께서는 혹시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변리사 시험을 군대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합격한 시점까지의 횟수만 치면 4년 정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요. 중간에 학교도 병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하면서 2차 시험도 한 2번 정도 떨어져 봤고 1차 시험도 한 번 정도 떨어져 봤고 이렇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공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이제 이 공부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바로 저희 스테디오 변리사 강의인데요. 아, 너무 제가 홍보에 집중했나요? 제가 직원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변리사님께서는 스테디오 상표법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좀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대에 대해서 1차 상표법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부하는 이런 판례 문구나 결국에는 판례 문구나 이론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걸 통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문구 이해 없이 문구만 반복하셔서 그렇게 암기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최대한 그 법리적인 이해를 좀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법 전반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대생 출신이시니까요. 공대생 여러분들의 그 법적인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좀 잘 아시고 이런 걸 좀 많이 해소시켜 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스테이디 변리사 강의와 함께 하시면 좋은 합격의 기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수험 생활이 좀 힘드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배로서 어떻게 힘드셨고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2차 시험을 마지막에 준비를 할 때는 학교를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괴로움도 많았고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 시험이라는 게 같은 과목을 저희가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 처한 과정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전략을 꼭 고민하셔서 그렇게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욕심이나 그런 무게감을 좀 내려놓고서 본인이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편한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런 상담은 그래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루트로 혹시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뭐 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메일을 통해서 메일 주셔도 되고. 여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네. 제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전해드릴 테니까 답변을 직접 네, 달아주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변리사님이 좀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딱 최적화된 공부를 해서 합격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최적 공부법을 찾아드릴 저희의 시대에도 변리사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저희 변리사님을 포함한 훌륭한 교수진분들의 강의가 있거든요. 샘플 강의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리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변리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일단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는 공부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니까 너무 지식을 습득하시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결국에 시험의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수험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더 이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핵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소가 핵심을 소통한다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는 어법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시험이 핵심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 시험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제자가 묻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답해주는 그런 소통이 저희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이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핵소를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강의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